할머니,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한마디에 정순이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사랑하는 손주가 느끼는 불편함을 알게 된 순간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느낌, 가족들이 자주 창문을 여는 모습, 혹은 손주가 자연스럽게 무릎에서 멀어지는 순간들. 사실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대신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잠깐 이 영상을 지금 끄려고 하셨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40년간 노화 관련 채취 문제를 연구해온 허명철 의학 박사가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왔으며 오늘 여러분께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단순한 냄새 문제를 넘어서 가족 관계와 자존감까지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인 냄새,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단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특별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8%가 채취 문제로 인해 사회적 활동을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 중 약 52%는 노인 냄새로 인해 접촉을 줄이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어르신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외로움을 더하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일본의 한 연구진은 노인 냄새의 주요 성분이 노넨날이라는 화합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냄새를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향수나 방향제입니다. 비싼 향수나 방향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제품들은 일시적으로 냄새를 가리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채취와 인공향이 섞여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일하는 이지영 약사는 많은 어르신들이 향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째, 땀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땀 분비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70대는 땀 분비량이 약 30에서 4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땀은 단순히 천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땀 분비량이 줄어들면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 박민수 의사는 노화로 인한 땀샘 기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피지 성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는 나이가 들면서 그 성분이 변화합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지 속에 특정 지방산이 산화되며 노인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 그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지 산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구강 건강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6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침 분비량이 약 4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치과 전문의 김영호 원장은 구강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전반적인 구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전체적인 체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값비싼 제품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가족들이 다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순이 할머니도 이 방법들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게 되었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채취 관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해온 황정민 교수는 노인 냄새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정보는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샤워 습관입니다.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피부과 전문의는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이유로 샤워를 자주 하지 않거나 대충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몸을 씻을 때 특별히 집중해서 씻어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등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이런 부위는 일반 비누보다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특히 두피와 겨드랑이는 피지와 땀이 쉽게 쌓이는 곳이므로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두피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샴푸하는 것이 좋으며 노인성 두피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티트리 오일이나 로즈마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부분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특히 발 냄새는 전체적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일 저녁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후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잘못된 온도의 물로 샤워하고 계십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필수 오일을 제거해 오히려 피지 분비를 촉진하고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평생 뜨거운 물로 샤워했는데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재취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증언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피부 보습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쉽게 생기고 이 각질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 후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레아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가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의류 관리입니다. 최적의 방법은 면과 같은 천연 소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합성 섬유는 땀과 채취를 가두어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미영 할머니는 폴리에스터 옷을 즐겨 입었는데 면 소재로 바꾸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줄이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체취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 역시 체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산화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견과류,
사과, 딸기, 현미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몸속 독소를 줄이고 냄새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식품도 있습니다. 마늘, 양파, 강한 향신료, 알코올, 가공식품은 채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며 특유의 냄새를 유발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노인 냄새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음에 소개할 방법들은 더욱 효과적이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강 건강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과 전문의 이진호 원장은 입 냄새는 전체적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르신들은 침 분비량 감소로 인해 구강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 표면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혀 표면에 쌓인 설태는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입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막아 입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틀니 관리입니다. 불완전하게 세척된 틀니는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틀니를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닦고 틀니를 뺀 상태에서 잇몸과 구강 내벽도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옷과 생활용품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옷과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침구류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베개 커버는 피지와 각질이 많이 쌓이므로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황정숙 할머니는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더 이상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실내 환기를 자주 해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면 집안에 냄새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서 잠깐!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손주들이 방문할 때마다 은근히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게 된 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했더니 손주들이 먼저 안기고 함께 사진 찍자고 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김 할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채취 관리에서 일관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정명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3주차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추가 팁을 소개합니다. 첫째, 천연 탈취제를 활용하세요. 베이킹 소다를 발에 뿌리거나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피부에 바르면 채취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합성 화학 물질 없이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박정희 할아버지는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한 후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라고 증언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채취를 악화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약물 복용과 채취의 관계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등 일부 약물은 채취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조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계절별 관리법도 알아두세요. 여름에는 땀 배출이 증가하므로 샤워 횟수를 늘리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세요. 겨울에는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 각질이 문제가 되므로 보습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채취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유익균이 증가해 체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니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실천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기철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일을 하셨는데 특유의 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안아주길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법을 실천한 후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좋은 냄새가 나요.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노인 냄새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습관 개선으로 체취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냄새 문제를 넘어서 자신감과 사회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하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체취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냄새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회 활동을 포기하거나 가족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냄새 걱정보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조언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관리의 또 다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곧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